皆さんこんにちは。おちゅうり日本語のちゅです。YouTube を開設してから今日で1週間が経ちました。思ったよりもですね、たくさんの方に動画を見て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驚いています。それからですね、チャンネル登録や嬉しいコメントもたくさんいただきまして、改め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ですね、何名の方からは、私の声がですね、少し小さい、それから話のスピードが少し速いというご指摘もいただきましたので、今回の動画についてはですね、そのような点を改善してあります。今後もですね、そのようなご希望ですとか、リクエストがありましたら、そちらをですね、私の方で反映しながら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これからもぜ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자, 그럼 한자편 파트 1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레비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는 연상법 어프로치라는 한자 학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한자를 몇 개의 컴포넌트로 분해를 하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함으로써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실제로 연상법 어프로치를 적용해서 다 합해서 72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한자들 공통점이 있었죠? 네, 바로 손, 또를 의미하는 이 한자, 일본어로 맞다 라고 발음하는 이 한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의 한자 3개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 3개의 한자들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전제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이 한자 아직 모르시는 분은 지난번 동영상 보신 후에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한자 공부가 가능하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7개의 한자를 새롭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세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쩌면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를 텐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한자가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한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취할 취라는 한자에 날일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먼저 햇살 좋은 주말이에요. 즉 쉬는 날이라서 평일에는 너무나 힘들게 일했던 한 남자가 지금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과연 이 남자, 역시 쉬는 날에는 휴식을 취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정답은 최고라고 말하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최고최라는 한자가 돼요. 그리고 최고는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는 가장최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는 뜻으로는 모토모라고 발음하고 예외로 모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후 예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한편 음으로는 사이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最高 최고, 最新 최신, 最近 최근이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먼저 음독으로 쓰이는 예문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最も好きな食べ物はカレーです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예요 라는 뜻으로
이번에는 훈독 예문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예문입니다. 会社の最寄り駅はどこですか？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어디예요? 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역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모요리에끼라는 어휘는 모라고 발음을 해주는데,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자주 쓰는 표현이 되니까 함께 메모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고 최, 가장 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최고 최라는 한자에 손수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손수가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되니까 함께 메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토리텔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성분의 손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손에 든 카메라가 지금 최고의 타이밍을 포착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저 남성분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최고의 순간을 뭐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찍는 거죠? 따라서 이 한자는 찍을 찰 또는 촬영할 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한자 일본어로 뜻으로는 토르라고 발음하고 음으로는 사츠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예문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家族写真を撮る。 가족 사진을 찍다 라는 의미로서 훈독으로 읽히는 예문이 되고요. 그럼 다음 예문을 볼게요. 記念撮影。 기념 촬영이라는 뜻으로서 음독으로 읽히는 예문을 이번에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을 찰, 촬영할 찰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세 번째 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취할 취, 가질 취라는 한자에 달릴 주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달릴 주라는 아이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근데 이 모양을 좀 유심히 쳐다보세요. 왠지 누군가가 팔다리를 크게 벌리고 달리는 모습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따라서 달릴 주는 사람이 달리는 모습을 연상하면 외우기가 쉬워지니까 함께 메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지금 달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손에는 다들 하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려가서라도 취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일까요? 공부일까요? 정답은 취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취미취예요. 자, 그리고 취미가 남에게는 단순한 취미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뜻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뜻취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는 뜻으로는 오모무끼라고 발음하고 음으로는 짧게 슈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趣味は何ですか？ 취미는 뭐예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話の趣旨がわかりません。 말의 취지, 즉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뜻이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예문 하나 더 볼게요. 趣がある景色。 풍치 혹은 멋이 있는 경치라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미 취, 뜻 취에 대해서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럼 네 번째 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반대반이라는 한자에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더해졌어요. 참고로 사람인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니까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갈게요. 제일 먼저 사람 보이시죠? 근데 저 사람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사실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거짓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거짓가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 뜻으로는 가리라고 발음하고 음으로는 카라고 발음해요. 자, 그런데 음독은 예외로서 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음동 예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가소, 가상이라는 의미인데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비트코인을 떠올리면 좋으세요. 다음은 가세츠, 가설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은 가테, 가정이라는 의미인데 만일 무엇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법 문장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예문입니다. 개묘, 꾀병이라는 뜻으로 이게 바로 쾌로 발음해주는 예외 어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가리면교, 가면허, 즉 임시면허라는 의미로서 훈독으로 읽힌 어휘예요. 자, 다음은 가리登録, 가등록이 되는데 본등록이 앞서서 등록하는 임시등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짓가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다섯 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반대반이라는 한자에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쉬엄쉬엄 갈착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한자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글꼴에 따라서는 생김새가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자의 의미에 관해서인데 이 아이는 길바닥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정말 좋아요. 어떠세요? 한자와 그림이 정말로 그럴싸하지 않나요? 따라서 이 한자는 쉬엄쉬엄 갈착이라고 외우셔도 좋겠지만 이 한자가 가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자동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길이 너무 막히는 바람에 가던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이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할 때 가는 길이 너무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겠죠? 그래서 이 한자는 돌이킬 반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 뜻으로는 카에스라고 있고 카에루라고도 읽어요. 다음에 음으로는 행이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예문입니다. 返事 우리말로는 반사라고 읽히는데 전달 반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답변이라는 뜻이 돼요. 자, 다음 어휘는 返信 우리말로는 반신이라고 읽히는데 이 아이도 hen지와 마찬가지로 답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을 보면 お金を返す 돈을 되돌리다, 즉 돈을 갚다라는 훈독 어휘로서 타동사로 쓰인 예문입니다. 자, 다음 예문은 原点に帰る 원점으로 되돌아오다는 의미로 이번에는 자동사로 쓰인 예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이킬 반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6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미새를 보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노의 노라는 한자에 힘력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왕개미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일개미가 보이세요? 지금 무거운 짐을 나르려고 영차 힘을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노예처럼 힘껏 무엇을 하고 있나요? 혹시 땡땡이 치시나요? 정답은 노력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한자는 노력할 노라는 한자가 돼요. 그리고 노력한다는 말은 그만큼 힘을 쓴다는 말이기도 해서 이 한자를 힘쓸 노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드토메르라고 있고 음으로는 노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자, 그럼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努力する 노력하다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일본어로 힘내다, 노력하다 라는 표현으로는 간바루 라는 표현도 자주 쓰니까 함께 메모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예문입니다. 問題の解決に努める 문제 해결에 힘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력할 노, 힘쓸 노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의 생미새를 보면 노예노라는 한자에 마음심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노예노라는 한자는 여자여와 손을 의미하는 한자가 결합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여자가 손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좀 보기만 해도 무섭게 보이시죠? 이 여자 사실은 회사 상사인데 마음씨가 나빠서 맨날 화만 내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저 마음씨 나쁜 여자 상사는 손을 치켜들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답은 너무 뻔한데 성내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성낼 노 혹은 노할 노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오꼬르라고 읽는데 이까르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음으로는 노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자, 그럼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怒る 화내다, 성내다 라는 뜻이 되고요. 다음 예문 보시면 怒り 화, 분노라는 의미로 명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까리라고 읽는다는 점을 메모해 주세요. 자, 그럼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激怒する 경노하다 라는 의미에서 음독으로 읽히는 예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재빨리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쉬는 날에는 휴식을 취하는 게 최고다 라고 해서 최고최, 가장 최였고 뜻으로는 모또모, 예외로는 모로 읽히고 음으로는 슈로 읽힌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손에 든 카메라로 최고의 순간을 찍는다 라고 해서 찍을 찰, 촬영할 찰이었고 뜻으로는 토르, 음으로는 사츠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는 달려가서 취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취미라고 해서 취미취, 뜻 취라고 말씀드렸고 오모무키 슈라고 각각 발음했어요. 네 번째 한자는 사람이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거짓카가 됐었고 뜻으로는 카리, 음으로는 카라고 있는데 캐라고 읽는 예외 발음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한자는 가던 길을 반대로 돌이킨다고 해서 돌이킬 반이 되었고 뜻으로는 카에스, 카에르로 있고 음으로는 항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 한자는 회사를 위해 노예처럼 힘껏 노력한다 라고 해서 노력할 노, 힘쓸 노가 되었고 뜻으로는 스토메르, 음으로는 노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마음씨 나쁜 여자 상사가 손을 치켜들고 성낸다 라고 해서 성낼 노, 노할 노가 되었고 뜻으로는 오꼬르, 이까르, 음으로는 노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일본 한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じゃ、またね。